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정부에서 대출 문턱을 높였죠.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 매수인에서 매도인까지 넓혔습니다. 이러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니까 집값 상승세는 다소 잠잠해진 모양새죠. 그런데 몇몇 주요 아파트에서는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출 상황인데요. 이렇듯 최근 거래된 이 신고가에 호가가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지난주에 그 보험연구원에서 본질 가치, 내재 가치와 이제 시세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어쨌든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상승 압력이 있는 것이고,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큰 틀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질 내재 가치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 조금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은 이제 어쨌든 어떤 지역이나 어떤 부동산이 내재 본질 가치가 올라가려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이제 일자리나 산업단지나 업무단지가 많이 들어야 된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신시가지나 어떤 도시개발을 통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역세권이나 도로 등 IC가 들어와서 본질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곳, 그건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 보신다 그러면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강성국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해 볼 곳은요, 서울이 아니라 충청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이 당진시 알고 계시죠?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를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토지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개요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질 내재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지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 정보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안 현대철도 복선전철 합덕역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전체 면적은 용도 그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면적은 18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특징이라 그러면 신설 역사에서 한 300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500m를 이제 초역세권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역세권에 초역세권에 있는 위치다. 개발의 압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재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9,500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 특징도 같이 살펴주실까요?
예, 이제 토지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논 답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전체가 이제 평평한 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주변 자체가 이제 역세권 여기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변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용도 지역이 상향될 토지다 또는 도시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예정이 되어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82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용도 지역은 말씀드린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평평한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개발하기 아주 용이한 그런 곳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 곳 182제곱미터의 토지를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진으로 좀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길이 새로 좀 뚫리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근처에 바로 신설 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변화된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변할 만한 그런 토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세하게 입지부터 좀 깊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지는 이제 현재 입지보다 미래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입지를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복선 전철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년 정도 있으면 완공이 이제 되어서 실제로 운영이 되게 되겠는데요. 여기 서해안 복선 전철 중에 이제 합덕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합덕역에서 약 도보로 5분 거리로 따지면 한 300m 정도에 있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전체 입지는 합덕역에서 어쨌든 초역세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합덕 역세권에 있는 이제 토지가 되겠는데요. 이 합덕역 이외에도 제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향후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확정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성문산단 인입철도도 예타 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이 면제되어 있어서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트리플 역세권 또는 이제 더블 역세권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역세권에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이제 그 산업철도가 있습니다. 안흥까지 가는 산업철도가 있는데요. 이 산업철도도 마찬가지로 이 합덕역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러면 합덕역이 기존에 이제 물류를 위한 가장 전초 기지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 특히 당진에 처음 만들어지는 역세권인 만큼 또 사람이 서울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선에 있는 만큼 그 가치적인 어쨌든 그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입지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가치를 상승시키려면 배후 신도시로서 만들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산업단지나 업무단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꼭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산업단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한 1,000만 평 이상의 이제 철강 산업단지가 북부에 이제 그 해안가를 끼고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합덕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좌측편에 실제로 이제 그 산업단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합덕 일반 산업단지부터 해서 쭉 이제 보시게 되면 산업단지가 많은데요. 한 120만 평 정도 산업단지가 있게 됩니다. 사실 당진이 이제 작년부터 새롭게 모멘텀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정부 규제가 수도권 규제가 이제 완화되어서 집중적으로 이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5대 패키지까지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작년부터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들이 새롭게 많이 들어가서 당진이 새롭게 도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변을 조금 더 이제 훑어보시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매 성지 같이 이제 또 성지라든가 기본 관광지도 인접해 있는데요. 뭐 합덕수립 민속박물관도 있게 되겠고요. 이제 김대건 신부의 이제 생가터가 서울매 성지가 있는데 지금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이쪽도 이제 확대해서 추가로 또 개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는 핵심 지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이제 입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 그 당진 도시 기본 계획을 보시게 되면 남북권에 세 가지 이제 거점 도시를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합덕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남북권에 거점 도시를 만들기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합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규모나 내용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은 도시 기본 계획 내용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전체 이제 면적이나 인구가 잠깐 나와 있습니다. 한 4만 명 정도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업체가 많이 실제로 산업단지를 형성이 되어 있고 공장이 많이 지금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산업 중심의 배후 신도시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이제 역사문화 관광지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합덕 도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융합되는 어떤 형태의 도시를 만들기로 전체 큰 그림 목표성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합덕역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구 밀도도 높아지고 서울로 가는 이런 또 전철 철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도 지금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역 앞쪽에 복합 환승센터도 한 4,600평 정도가 위치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로 인해서 이 지역 자체가 인구가 유동 인구라든가 또는 정주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미래 입지의 가치가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좀 말씀을 들으셨죠. 1,0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이거 믿겨지십니까? 이 정도의 산업단지들이 밀집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변에 둘러봤을 때 관광지들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뭔가 좀 많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건데 미래 가치가 그만큼 새로 추가가 된다는 건데요. 이제는 신설 역사가 들어오고요. 도시 구조, 이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만한 그런 호재들,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발 호재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발 호재 핵심은 저희가 이제 본질 가치를 올리는 것 중에 큰 요인이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철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토종합계획상 이 서해안은 신산업 벨트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택 당진 같은 경우가 산업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건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거를 이루어지는 중심축 개발축이 서해안 복선 전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년 있으면 이제 준공이 되게 돼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시면 이 전철 같은 경우는 이제 일산역에서 출발하는 부분과 서울 여의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안산선을 통해서 출발하게 되면 소사 대곡선을 거쳐서 소사 원시선을 향해서 그다음에 송산에서 홍성 가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합덕역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되면 서울에서 이제 출발하면 한 4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정부 자료를 보더라도 이제 중부권 같은 경우가 GRDP 성장률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는 산단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그 핵심 축에 서해안 복선 전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큰 호재 중의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작년 2019년 초에 이쪽에 성문산단 인입하는 철도 자체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면제를 시켰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기본 설계를 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용역이 이제 진행이 되면 곧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문산단 쪽이 이제 사실은 인입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당진 철강산업단지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라 이쪽에 철도를 놓여주게 되면 합덕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합덕역을 통해서 이제 서울이나 그 인근까지 물류 수송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더블 역세권이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기라는 게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 그 가치가, 주변 가치가 많이 올라간 사례도 많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면제되었다, 이 부분도 꼭 유념하셔야 될 호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이제 그 반영되도록 계속 이제 각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합덕역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는 동서횡단철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지역별로 뭐 울진에서 시제로 출발해가지고 합덕을 거쳐서 이제 뭐 서산까지 가는 큰 축의 라인인데요. 동서를 횡단하는 라인만큼 각 지역별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 유발 효과도 한 18,000명 될 정도로 이 철도에 따른 역사가 인근의 인구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제가 철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서해안 고속도로라고 하는데요. 서부 내륙 고속도로라고 말씀을 통칭 드리게 되는데 합덕역 바로 인근입니다. 합덕역에서 한 5km 남쪽에 IC가 설치되도록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작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현재 합덕으로 진행하려면 서해안 고속도로는 성악 IC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여기 인근에 이제 IC를 통해서 바로 들어오게 되면 5분이면 합덕역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IC와 마찬가지로 이 철도의 이 역세권이 같이 지금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단순히 이제 역세권뿐만 아니고 IC를 통한 주변의 개발 가치,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망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당진은 철강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철강 산업단지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 형성되어 있고요. 최근엔 철강 산업단지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수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수소 중심의 또 이런 형태의 그 산업을 또 하나의 축으로 만들고자 해서 또 그것도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혁신 클러스터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요.
뭐 성문과 산단을 비롯해서 쭉 합덕 인더스트리까지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산단이 바로 이 합덕역 인근에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6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 일자리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나라 국가적으로도 많이 이제 관심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지역 자체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한 가지 이제 큰 일자리 중에 하나가 제5LNG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제5LNG 이제 건설 대상지로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평의 고용 유발 효과는 아마 33,500명이 될 정도로 큰 형태로 추진이 되고요. 총 투자 금액이 한 3조 원 정도 투자될 예정으로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실제로 합덕 쪽에서 들어가는 작년만 기업체 투자 금액이 한 1조 원이 지금 넘습니다. 그만큼 신규로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꼭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이 산업 단지들 일자리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를 증명하듯이요. 6년 연속으로 일자리 대상을 수상한 곳이 당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사방팔방으로 지금 계속해서 길이 뚫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만큼 당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자, 충남 당진시 합덕읍의 토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주 뭐 좋은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투자를 하려면 사실 좀 금액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에 비해서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 데 비해서 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 정보를 말씀드리면 예상 매매가는 이제 9,5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도 9,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엄청난 가치를 지닌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 상대적으로 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 토지 살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이 아직 남아 계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호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이번엔 서울로 지역을 좀 옮겨볼게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워낙에 또 이 스케일이 있는 자기 뉴타운 쪽에 있는 곳인데 이 통건물도 만나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개요 정보 전해주실까요? 네, 전체적인 개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북 쪽에 이제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GTX C 노선 같은 경우가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우측에 배치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 장이 뉴타운 아주 크죠. 서울의 제일 큰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배치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입지가 많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전체적인 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통건물이 되겠고요. 위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 착공에 들어간 동북선 창문여고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 261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총 층수는 5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0세대가 되겠고요. 준공은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9억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도 좀 전해주시죠. 네, 건물 특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잘 이제 만들어진 건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후면에 나중에 보셔도 괜찮게 지어진 건물인데요. 대지 면적은 말씀드린 대로 26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이제 5층 건물에 총 10세대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준공은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자체 후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건물 자체가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이고요. 튼튼하게 내실 있게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넉넉한 대지 면적 가지고 5층짜리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준공된 지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깔끔한 곳이라는 거죠. 10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살펴드리는 곳 현재 역세권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역세권으로 변모할 그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좀 전해드릴게요. 자, 입지 여건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네, 입지 여건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뭐 기존에 이제 어떤 역세권이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향후에 지금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북선 중에 창문여고가 있는데요. 창문역에서 도보로 약 한 7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역세권이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세권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주변에 본질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치는 상승할 수 있는 역세권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학교적인 학교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는 광운대학교가 있죠. 그래도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광운대역 쪽에 굉장히 크게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 이제 동덕여자대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원초라든가 뭐 창문여고, 장이중, 장곡초 뭐 이런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잘 배치가 되어 있어 학군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숲에 대한 내용, 또 여가 활동에 대한 내용 좀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물건을 바로 길을 건너게 되면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뭐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또는 산책을 즐기시기에 또는 운동을 즐기시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도시가 재생되는 형태에 있는 장이 뉴타운에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지금 가장 큰 뉴타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이 뉴타운 전체 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이 전체적으로 지금 재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진행이 되는 곳, 진행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안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6호선도 남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냥 북쪽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쪽이 북서울 꿈의 숲이 있게 되고요. 그 사이를 이제 동북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도 철도로 따지면 여러 가지 철도가 같이 겸해 있는 그런 자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광운대도 이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지는 현재 입지는 많이 개선되는 자리다. 주거 여건이 좋아지는 자리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철이 새롭게 들어오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그 가치 자체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저 핵심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전철에 대한 큰 호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동북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2019년에 착공이 들어갔는데요. 2호선 왕십리역이죠. 거쳐서 이제 제기동 1호선까지 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4호선을 거치게 됩니다. 거쳐서 그 다음에 창문여고도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 월계 하계를 거쳐서 은행사거리 상계까지 이루어지는 동북선 경전철이 착공에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전철 같은 경우가 계획이 되고 실제로 착공되기까지 시간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요. 착공에 들어갔다는 점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기 들어오는 자리마다 지금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또는 집가라든가 많이 상승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이런 큰 호재를 잇고 장인뉴타운 안에 있다. 꼭 명심을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 향후에 집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입지나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호재가 또 있는데요.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지하화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 여건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지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또 뭐 생활 편의시설을 누리기나 또는 환경을 이용하기에 산책을 하시기에 여가 생활을 즐기시기에 가장 그런 형태로 갖춰지고 있는 곳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재정터널이 있고 민자터널이 있는데 여기도 진행이 돼서 갖추게 되면 인근에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 것 쪽에 겸해가지고 이쪽 지역이 바뀌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이미 좋은 곳도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앞으로 좋아질 곳,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주목하기 마련인데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장인뉴타운 뭐 대단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곳인데 그쪽에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교통 호재들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옆에 이제 역세권으로 새롭게 변모할 곳이라는 점 꼭 좀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북구 장위동의 이 통건물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분석해 주시죠.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호재가 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격 정보를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매매가 같은 경우는 19억 원이 되겠고요. 현재 예상 임대가로 예상되는 것이 한 16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소장님 슬슬 보내드려야 될 텐데 마지막 한 가지 좀 정리해드릴 게 있거든요. 두 가지 세미나가 있다는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세미나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강사는 강서호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지역 분석이었는데 주제 조금 달라지죠? 경매 쪽으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초보 경매 강좌가 진행이 되는데 시간은 매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서호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호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여지없이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런 기운들이 조금 많이 가셔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나쁜 바이러스가 가셔지듯이 부동산도 좀 암울하기보다는 좀 더 활력적이고 봄을 맞이해서 좀 탄력적인 그런 시장으로 변모하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맞이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신길동 통건물은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5호선 라인을 따라 영등포, 공덕, 마포, 마곡 등 업무 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이사님, 신길동 바로 옆에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 방송 등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라고 할 만큼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라서 그에 따른 배우 수요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소개드리는 통건물의 경우 5호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해서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동은 강남 광화문과 함께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재생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신길 뉴타운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서울에 딱 와서 여기 한 세 군데 꼽으라고 했을 때 여기가 됐다는 거죠. 영등포구 2030 서울 플랜의 3대 도심 중에 한 곳으로 꼽힌 곳이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그중에 신길동 통건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개요부터 먼저 그럼 좀 알려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드릴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에 이내 있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이 181.15평방미터, 연면적이 299.18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과 옥탑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조는 원룸 8개, 투룸 5개, 쓰리룸 한 호실로 되어져 있는 총 14세대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이미 2016년도 11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매매가는 2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 특징도 그럼 같이 한번 살펴주시죠. 네, 뭐 여기 중에 하나인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 중에 하나인데 영등포 쪽에 있는 매물들을 저희한테 이제 소개를 의뢰받거나 영등포 쪽에 호재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도심 재생이라든가 뉴타운 쪽에 가까운 그런 투자물들, 좀 장기적으로 잠겨 있을 만한 투자물들에 대해서 많이 의뢰들을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 신축 건물에 준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2016년도 11월이죠. 17년도에 준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미 사용이 되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이 되어진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실내라든가 실외가 잘 갖춰져 있고 잘 가꾸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앞에 보시는 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 현관이 굉장히 골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골드빛에 굉장히 좋은 그런 호감형 그런 건물들이라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고 보러 올 만큼 그렇게 이쁘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기도 하고요. 앞쪽으로는 주차 라인이 2대에서 3대 정도가 되어져 있고 지하부터 지상까지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룸 8개실로 되어져 있는데요. 원룸 같은 경우는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직장인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임차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투룸 같은 경우나 쓰리룸 같은 경우도 즉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 세대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건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2016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사실 뭐 몇 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 그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현관부터 해서 번쩍번쩍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구조를 보면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그리고 옥탑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 자체도 굉장히 또 다양하거든요. 원룸, 투룸, 쓰리룸 다 있습니다. 원룸이 8개 호실이 있고요. 투룸이 5개실 그리고 쓰리룸까지 있기 때문에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풀옵션 다 제공되는 그런 건물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거기에다가 또 여기 신길역
역세권이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입지여권 바통 넘겨서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입지여권 좀 자세히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역세권입니다. 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전에 1호선 오래된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호선 라인이 합쳐지면서 더블 역세권이 된 그런 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지금 신안산선이 착공이 들어갔죠. 사실은 신길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신안산선의 호재도 굉장히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신길역에서 조금 더 조금 가신다고 하면은 신안선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 신길 같은 경우는 여의도 중심지구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주거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 버스 라인이라든가 버스 라인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00개가 넘는 노선이 이 주변을 지난다고 하니까 사통 팔달의 구조를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자가용 뭐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중심 업무지구에 있는 여의도까지는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 또 자전거로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 교통으로서는 굉장히 최적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생활시설물들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영등포 시장이죠. 요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영등포 시장도 가까이 있는데 굉장히 대형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손잡고 재래시장을 구경하기에도 충분할 만큼 그런 시장의 규모들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현대시설도 없으면 안 되겠죠. 여의도에 있는 타임스퀘어라든가 C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외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어떤 구조 시설물들도 같이 병존해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용마산이라든가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해서 쾌적한 주거 생활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업무 지역이라든가 신길 뉴타운에 있는 개발 지역들이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지역적인 호재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14세대죠. 원룸 8개와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와, 이거 8개하고 5개를 어떻게 채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주변에 여의도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중심지에서 이동하고 있는 마포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수요들을 많이 완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배후에 있는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7년 거의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실이 나지 않을 만큼 임차 수요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갔다는 것들이 이제 건물로서는 사실 반증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서울대라든가 숭실대 또 중앙대들도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 수들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통건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공실 걱정 항상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난 적이 없답니다. 왜냐? 여기 수요가 그만큼 풍부하다는 거죠. 영등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같이 주요 업무지구들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일자리 풍부한 곳인데 거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쪽에 주변만 조금만 돌아본다면 대학교들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대학교들의 이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 수요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걱정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거주를 할 때 주변에 장보기 어려운 곳이면 살기가 정말 불편하죠. 그런데 여기는 복합 쇼핑몰 같은 그런 곳도 가까울 테지만 거기 맨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형마트나 시장 같은 곳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부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이 개발 호재들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길동 하면 사실은 뉴타운 내 대망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해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변의 집가 상승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길 뉴타운에 있는 어떤 그 아파트 가격들이 보통 10억에서 15억대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그런 그 평전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도 그만큼의 기대치가 있어서 이곳에 투자하려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아직도 많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의도를 이제는 국제 업무지구로 국제 금융 업무지구로 만들겠다는 어떤 프로모션이 이미 진행이 됐고 예비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절차상은 완료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스타트를 언제 할 건지 언제부터 개발을 시작할 건지의 관건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부동산의 어떤 계획이 쓰고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여실히 이제 지난 어떤 과거의 경험치상 봤기 때문에 여의도는 가장 인접한 곳이죠. 여의도에서 인접해서 또 외곽으로 나가기
여의도 바깥으로 나가서 중심지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가까운 길목 중에 하나인 신길동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런 모든 요인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호재의 중심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게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계속 동안 뭐 오랫동안 아무런 이득이 없이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형태로 시절을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을 내면서도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제정이 되고도 지금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지나왔다는 것들을 보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주변의 개발지들과 또 건물 주변의 개발의 어떤 가능성을 따진다고 같이 뭐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은 수익을 내면서 또 내가 거주하면서 임차를 두면서 또 건물을 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어떤 호재들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마곡지구라든가 상암 DMC 같은 경우도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이 뭐 거주를 하고 또 한 번쯤은 다시 돌아서 아종 재래 쪽이라든가 투자 쪽으로도 눈여겨볼 곳이 사실은 이쪽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영등포 신길동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뭐 좀 신길동 안에 영등포 안에서도 투자 금액이 좀 큰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눈여겨볼 만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또 개발의 이야기까지 품고 있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사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격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여기 가격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죠. 네, 가격은 대지가 지금 58평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를 2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가가 13억 5,500만 원에 월 300만 원으로 맞춰져 있고요. 대출액 5억을 예상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3억 4,500만 원 정도면 건물의 주인이 되면서 월세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설명드린 내용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규미 사님과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민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성산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 마포 불청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월드컵로를 따라 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며 내부 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자, 이사님, 최근 마포구 지역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서울 서부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마포구 지역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기존 문화예술의 명소였죠. 홍대 거리에 이어서 합정동의 합정역 상권까지 부상하면서 풍부한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의 미래가 밝은 가장 큰 이유,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 상암 DMC에 IT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상암 DMC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성산동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함께 마포구의 발전으로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마포구 성산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마포 긴 설명이 필요가 없죠. 요즘에 서울에서 강북하면 바로 마포가 먼저 가장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포구에서도 성산동 살펴드릴 텐데 이번에도 통건물입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지 면적은 189.평방미터, 연면적은 375.77평방미터에 이르는 조금 사이즈가 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층수는 5층 건물에 총 8세대로 되어져 있고요. 준공은 2019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2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 특징도 봐주실까요? 네, 건물 같은 경우 뭐 1층 피로티로 되어져 있어서 근생 건물의 관리실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 양 사이드로 주차 라인이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총 8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의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 구조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8세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대원들이 거의 뭐 아파트 주민처럼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방이 전부 다 트여져 있기 때문에 건물을 가보시면 어느 곳에서도 막힘이 없을 정도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도로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뒤에 있는 어떤 배경이라든가 뭐 어떤 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도심 속에 있는 통건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개방감이라든가 가시성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건물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이지 톤으로 되어져 있는 대리석 구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관은 굉장히 세련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내부 구조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선호도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대원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임차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사를 가지 않는 게 문제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안정적하고 쾌적한 그런 건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무인 택배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현관 시설 안쪽에서의 어떤 보안 시스템들도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기가 사생활에 대한 보호성도 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런 그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자, 6호선을 탈 수 있는 아주 초역세권이라는 사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준공된 지 진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1년 정도 막 된 아주 신축 건물이거든요. 5층짜리 올라가는데 무엇보다도 어디 뭐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코너변에 막힘없이 바로 눈에 띄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점 바로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마포구 성산동의 통건물 그 입지 여건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역에서 가깝다라는 것만큼 굉장히 그 집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에 견인차가 될 만한 건 없는데요. 사실은 역 주변에서 도보 한 5분 거리 이내에 주택지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찰 만큼 찾구나. 지을 만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을 게 없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더 이상 사실은 저희가 봐도 지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마포구청역이죠.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그런 초역세권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굉장히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 단독주택단지가 있을까라고 싶을 만큼 굉장히 좀 희소성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앞에 DMC 첨단 업무단지와 뒤에 있는 마포구청역을 인근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어떤 건물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학가의 명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명문 대학들이 전부 다 위치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연세대가 있고요. 이화여대라든가 홍익대학교, 명지대학교 등에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져서 이것도 임차인들 중에는 학생들이 조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수색이라든가 증산, 가재월, 뉴타운과 굉장히 많이 인접되어져 있습니다. 인접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사실은 그곳에 있는 인근의 수요들이 저희 뭐 주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임차 수요로 대신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뉴타운의 이주라든가 뉴타운의 변모로 아파트 1인 가구로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의 어떤 건물 구조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건물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사이즈가 작은 투룸 구조라든가 3룸 구조가 굉장히 실수요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도 사실 공실의 염려가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입지 여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출퇴근할 만한 일자리들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수요가 여기 또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꼭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입지 여건에 이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 좀 전해주실까요?
입지 여건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면은 이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이 60평 이상의 어떤 지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주변에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색 역세권이 이제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죠. 수색 같은 경우는 사실 호남, 그러니까 서해안 쪽에 있는 발전되는 그런 어떤 축에 서져 있기 때문에 수색 역세권 개발에 굉장히 많은 포부를 갖고 있는데요. 이 역세권 개발 안에는 수색뿐만 아니라 상암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성산동에 있는 건물과 1차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 대교도 이제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이 월드컵 대교의 개통 예정으로 인해서 여의도라든가 이런 어떤 대교 하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통의 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도로가 세워지고 또 역이 개발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어떤 차익의 구조, 또 지가 상승의 구조의 어떤 원포인트라든가 투포인트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기 문화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마포 유수지 같은 경우 복합문화타운으로 조성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총 5층 건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아마 5개 정도의 어떤 공연장을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2020년도에 개강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월드컵 대교의 개통뿐만 아니라 서부선이죠. 경철철의 개통 예정도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경절철이라든가 지하철이 더 이상 이제 노선이 놓을 데가 없을 만큼 굉장히 빡빡하게 많이 채워져 있는 어떤 스타터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선이라든가 신안산선이라든가 이런 모든 지하철 메인 노선뿐만 아니라 경전철 노선까지도 이미 이제 착공을 다 시작해서 개통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서부선이자 경전철의 개통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교통 호재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대교라는 도로의 교통 호재를 갖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문화시설들이 굉장히 개발 단계에 있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안정된 집가 상승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당인리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미 지하화를 해서 6월부터는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문화 창작소의 의미로 많은 주변에 있는 어떤 문화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창작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시실이라든가 아니면 옥상 전망대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물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부지죠. 10,000평이 넘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지 속에서 하나의 녹지 공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마포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에게도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을 둘러싼 이야기들, 그러니까 입지라든지 개발의 소식들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이 통건물의 가격까지 해서 마지막 라스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27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출을 좀 많이 뽑아봤습니다. 대출을 22억 원을 가져가신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월세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신다면 실투자금 5억 정도를 가지고 세컨하우스로 내가 월세를 받는 통건물, 미니 빌딩이죠. 통건물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통건물 이렇게 만나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한 번만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성우 소장님, 이김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약 전화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또 경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또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초보분들을 위한 초보 경매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매주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이쯤에서 아쉽지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도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